안녕하세요. 오늘은 ETF 상장 지수 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ETF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ETF가 뭔지,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서 한국어로는 이제 상장된 주식을 상장된 지수를 가지고 만든 펀드라고 합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상장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하루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지고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F는 어떤 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서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한 이런 펀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가격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펀드를 ETF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는 주식의 유연성과 펀드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아주 매력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ETF의 이제 장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많은 사람들이 ETF에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F를 선택하는 이유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한 주식을 사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은데 ETF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한 ETF를 사더라도 ETF 내에서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분산 투자라는 건 여러 자산에 동시에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를 사면 미국의 대표적인 500개 대기업의 전체 그 중에 이제 선택해서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는 ETF 펀드를 하나를 샀지만 이 하나의 펀드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이 여러 사람이 모인 펀드가 규모가 커지면 이렇게 500개 회사 전체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의 자산이 하락을 하더라도 또는 하나의 산업 분야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자산이 상승할 수 있기에 전체적으로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자 펀드 애들을 많이 낳아서 과자 펀드가 많이 오를 때도 있지만 애들 많이 낳지 않게 되면 과자 펀드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주식을 한쪽만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시기에 따라서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ETF는 여러 기업을 과자, 음료, 그리고 건강식품 이런 식으로 구성을 달리해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주식에 투자해서 볼 수 있는 시기적인 위험들을 다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하나가 하락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올라서 손실을 보완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분석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 비용 자체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그 적게 든 비용이 투자자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수수료가 1%일 때 ETF의 수수료는 0.1%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수수료의 차이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굉장히 유연한 거래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언제든지 사기도 할 수 있고 팔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거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 갑자기 급락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팔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는 빠르게 매수해서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명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인데요. 대부분의 ETF는 어떤 자산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정보는 주로 증권사의 앱이나 투자은행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ETF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ETF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대표적인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는 주식형 ETF입니다. 주식형 ETF는 특정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는 한국의 코스피 200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를 하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200개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외에도 S&P 500 ETF, 미국의 S&P 500 지수를 나스닥 100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100개의 기술주에 투자를 합니다. 주식형 ETF는 개별 주식을 일일이 고르는 번거로움이 없이 넓은 범위의 주식을 시장에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형 ETF가 있습니다. 채권형 ETF는 주식이 아닌 채권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주식보다는 위험을 줄이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오르거나 내릴 때 채권형 ETF를 선택하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자재, 원자재 ETF가 있습니다. 원자재 ETF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금, 은, 석유, 농산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거나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 ETF에 투자하면 금값이 오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석유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유가가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농산물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농산물이 오르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복잡한 ETF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지수의 변동을 2배 또는 3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1%가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2%, 3%가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단기 투자에 레버리지 ETF가 사용됩니다. 인버스 ETF는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레버리지와 반대인 ETF입니다. 즉,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자, 이 두 ETF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짧은 기간 동안에 투자를 계획하는 투자 전문가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그럼 이제 ETF 투자 시 주의를 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어떤 지수나 자산을 추종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이름의 ETF라고 해도 투자 자산의 비중이나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자산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를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일수록 수수료 차이가 수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운용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잘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기간과 투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식형 ETF, 채권형 ETF가 적합하고 단기 투자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목표에 맞는 레버리지나 시장 상황에 맞는 인버스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ETF에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요즘은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좌를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신분증만 있으면 몇 분 안에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 계좌를 만들었다면 이제 어떤 ETF에 투자를 선택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싶은 자산이나 지수를 ETF에서 찾아보고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처럼 매수 버튼을 눌러 ETF를 구매하고 매도 버튼을 눌러 ETF를 팔게 됩니다. 이때 지수의 변화에 맞춰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가격은 실시간으로 변동하니까 시가에 맞춰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ETF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이렇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자산, 펀드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식이나 채권 ETF가 맞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한테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ETF는 리스크가 없진 않습니다. 투자 전에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에 맞는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특히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본인이 직접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 투자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ETF가 주식보다 안전한가요? 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왜 ETF가 안전한지는 아까 앞단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ETF는 주식보다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고 ETF는 펀드, 여러 가지 주식, 하나의 ETF 주식을 사지만 이 주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것과 위험성이 낮은 것들을 포함해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투자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당연히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ETF도 손실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분산 투자, ETF는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 그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 변동에 따라서 전적으로 의존이 되는데 ETF는 ETF 지수 500 또는 그 지수,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투자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ETF가 일반 펀드보다는 한번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진행이 되는 펀드보다는 실시간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매수나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유동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TF는 수수료가 낮습니다. 운영하는 투자자 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지수를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동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ETF 수수료가 일반 펀드 수수료보다는 10분의 1 정도로 낮습니다.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이 수수료 부담이라는 게 또는 세금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ETF를 일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도 비용이 적고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TF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 주식 또는 채권 이런 분야에 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다양한 자산의 흐름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ETF는 분산 투자, 낮은 수수료, 다양한 자산 투자로 인해서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그 위험성이 줄어든 상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매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년간 펀드처럼 기다려서 이게 수익이 낮아지겠구나, 높아지겠구나. 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를 고를 때는 핵심 포인트는 먼저 내가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ETF는 선택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가 목적으로 하는 지수나 자산이 어떤 건지,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S&P 500이나 또는 나는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100.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피 200 ETF 또는 한국 우리가 목표로 하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산이나 어떤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용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라서 운용사의 수수료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를 이제 사고 팔 때 얼마나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체 주식시장의 영향은 ETF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분산 투자를 하는 ETF라고 할지라도 전체 주식 흐름에 따라서 사고 팔아야 될 때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ETF는 이제 패시브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있는데 패시브 방식의 ETF는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도 운영돼서 수수료가 낮고요. 액티브 ETF는 일반적으로 ETF들의 이제 펀드 매니저가 직접 배정이 돼서 확인하는 시장을 보고 ETF 전체에 대한 구성을 바꾸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수료가 패시브보다는 높고 리스크도 사람이 직접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일부 ETF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이자처럼 또는 월급처럼 지급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을 짧게 장기 투자를 할지라도 내가 배당을 빨리 받고 싶다 한다면 그런 방식의 ETF를 선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ETF의 리스크는 일반 개별 투자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체 시장,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사고 팔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주식시장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ETF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수, 수수료, 유동성, 운영 방식, 배당 연부, 그리고 리스크의 수준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서 고려해서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과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수익에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투자은행이 찾아가는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주식 상품, ETF 상품, 그리고 펀드, 그리고 이제 은행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출자금, 예금, 그리고 적금, 그리고 대출, 기업 대출 이런 많은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국내에서 운영되는 상품과 해외에서 운영되는 상품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참여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TF는 굉장히 유용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